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2시 14분 지나고 있고요. 어떻게 주말들 잘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추위가 풀릴 듯 하더니 잘 안 풀려서 네, 뭐 밖에 나가기도 좀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주말에는 좀 바깥 바람도 좀 쐬시고 하는 게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지요. 예, 오늘 일요일인데요. 일요일 제가 이 오후에 시황을,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저녁에 조금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녁에, 예, 제가 원래 일요일은 조금 이제 술자리 같은 걸 좀 안 갖고 싶은데 그게 또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네, 그럴 일이 저녁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에, 낮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뭐, 뉴스나 뭐 이런 거는 다 차치하고요. 그런 것들은 뭐 우리는 주로 차트를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예.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궁금하시면 네, 잘 설명해주는 채널들 많으니까 그쪽에서 들으시고 경제 전체의 흐름 같은 것도 뭐 잘 들어보시면 네, 좋은 채널들 많이 있죠. 네. 우리는 이제 주로 차트만 보는 채널이라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일단 무시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 매매에 영향을 미칠 때가 많죠. 자꾸 이게 귀가 사람 참 귀가 얇죠. 예,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런 얘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런 것보다는 차트 하나에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차트고 하니까 좋은 소식 나오면 막 더 갈 것 같이 요렇게만 한번 볼까요? 네. 뭐가 있으면 막 올라가니까 뭐 좋은 소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날 들었던 어떤 뉴스가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갑니다. 그럼 야 이렇게 가면은 어제 이만큼도 움직였는데 오늘 저만큼 더 갈 수도 있겠다 야. 이런 생각하면서 올라가니까 따라가죠. 예. 네. 처음엔 좋았지요. 여기까지 갈 땐. 그리고 바로 무너질 때는 어라? 잠깐 쉬나? 조금 기다려볼까? 네. 이렇게 됐죠. 예. 예. 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양봉 나왔을 때는, 이제 가겠구나. 자식도 조금만 쉬지. 시겁했네. 그래서 양봉 딱 나오니까, 이제 가겠구나. 빨리 뚫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 또 주춤했는데, 이 몸통이 조그마니까 잠깐 주춤한 거야. 나도. 근데 이렇게 돼버렸죠. 예. 양봉이, 중간에 한번 생겼던 이 양봉의 저점이 바로 뚫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로 갈 때는 위에 이제 지지나 저항이 없죠. 아래쪽들은 이렇게 받을 만한 자리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자리들. 그 위에 갭 상단. 갭이 좀 작으니까, 그냥 갭 상단, 갭 하단, 뭐 안 가리고 그냥 갭 하단을 때렸습니다만, 아래쪽은 이렇게 받을 자리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가 있죠. 근데 위는 없습니다. 위는 지금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예, 어떻게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한 10단위 정도의
10단위 정도가 가면 여기서부터 끌고 갔으면 이 정도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면서 따라간다. 그러니까 아침에 넣어놨으면은 여기 왔으면은 780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예, 조금 남기든지 해서 더 가는 거 기다려 보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10단위에서는 다시 이 방향을 볼 수도 있겠죠. 다시 아래쪽을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오늘 저점, 오늘 시가 뭐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위로 가는 것과 아래로 가는 걸 또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770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아침에 때렸는데 더 가면 780을 갈 거고 내려가면 760을 갈 거고 760에서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750이죠. 750에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740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그때그때 이제 재편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금요일에도 일어났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네. 물론 여기 750을 더 뚫고 내려와서 이 갭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제 갭 하단이라는 확실한 지지선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샀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사는 거죠. 콜 쪽을. 그렇게 해서 따라가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780까지 왔지만 780에서 좀 후퇴할 수도 있겠죠. 후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면 뚫고 790을 바로 가든지 이런 두 가지 갈래길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하루에 뭐 10포인트 움직이는 거는 뭐 최근에 근래에 조금밖에 안 움직인 것 같지만 얘도 예, 그래도 저점하고 고점은 그래도 10포인트까지는 움직여줬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차트 뭐 패턴을 분석하느니 뭐 이런 거보다도 지지와 저항 뭐 이렇게 큰 차트를 놓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이제 위클리 옵션을 거래하는데 한 방향으로만 많이 가주면 요새는 뭐 이 정도 가주면 3배가 아니고 한 5배에서 한 7배 정도 움직이죠. 예, 요거는 이제 만기일이냐 그렇지 않은 날이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어떤 경우는 이런 날처럼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올 때는 몇 배 움직였더라? 그냥 목요일 또 만기일이었고 했기 때문에 몇 배 움직였죠? 한 20배 이상 움직였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네요. 40배. 예, 하여간 요거는 목요일 영상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하루 지나면 자꾸 잊어먹고 그래서 예, 꽤 많이 움직였습니다.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도 시작은 이제 여기서 했죠. 예, 시작은 여기서 했고 올라가는 건 뭐 한 10포인트 정도 기대하면 되겠죠. 아니면 780까지 기대를 하든가. 어쨌든 많이 움직였고 꽤 벌었다 싶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하고 조금 남겨놓은 상태에서 따라간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가는 건 보너스다. 이런 생각으로. 그다음에 일정 포인트에 다다르면 반대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아침에 마구 올라갈 때는 내려올 거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는 게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왜 아래쪽을 봐야 돼?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지금 왜 아래쪽을 생각을 해? 더 올라갈, 양봉도 강하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아래쪽을 돌아보지를 않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780 정도에 닿았을 때, 풋옵션을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 일단 정리 좀 하고, 조금 남기고, 그 비슷한 가격, 남겨놓은 거에 뭐, 최소한 한 절반 가격, 절반 그 금액 정도라도 하방을 좀 대비를 해 놓으면 좋겠죠.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면서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네, 바로 다음 시간대에 이런 정도까지 그냥 쭉 빠져줬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풋을 조금 여기서 사놨으면은 예, 여기에서 또 꽤 짭짤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정 수익을 봤으면은 일정 부분은 또 정리를 하고 그런 겁니다. 일정 부분 정리하고 더 가면 여기 닿을 정도. 요 정도 닿으면 네, 그때는 콜을 조금 사놓으면 되겠죠?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고 중간에서 머물다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남겨둔 콜, 여기서 조금 남겨둔 풋은 네, 둘 다 이제 프리미엄은 쭉 빠져 있겠죠. 네. 뭐 그런 건 그러면 그냥 그건 뭐 다 벌고 짜투리니까 뭐 그냥 오버하는 거죠. 버려두는 거죠, 시장이. 혹여나 재수가 좋으면 가는 거고 월요일 날 뭐 주말에 미국 시장이 폭등을 했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아침부터 떠서 시작할 거니까 여기서 남겨뒀던 녀석은 조금은 살아날 수도 있다. 예.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조금 남겨둔 풋이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는 있겠다. 물론 옵션이기 때문에 주말에 프리미엄은 더 쭉 빠져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네,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만 해두면 되는 겁니다. 금요일에 오버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기더라도 조금 남긴다. 근데 뭐 자동적으로 남겨진 것들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뭔가를 할 필요는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은 미국 시장이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빠져서 출발을 할 건데요. 예. 빠져서 출발을 하는데 빠지면 뭐 한 요런 정도에서 출발을 하겠지요. 요런 정도나 금요일 시가 정도. 요런 데 정도 시작할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그쪽 가능성이 좀 크겠죠. 요런 동네, 요 어느 동네. 어쨌든 어느 동네에서 시작하든 올라가려면 예, 올라가려면 일단 여기는 뚫어야 되죠. 1차적인 목표는 이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려가면 예, 이 자리 눈에 띄죠. 예, 내려가면 이 자리. 이런 정도. 밑에 올라오고 있는 이 추세선은 두 번 뚫렸죠. 한 번, 두 번 뚫렸습니다. 뚫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 추세선이 큰 역할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예, 그래서 새로 이렇게 하나를 더 그어놨습니다. 이쪽. 조금 완만해졌죠? 추세선 기울기가. 예, 요런 데까지도 이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아래쪽으로 내려올 경우의 얘기입니다. 내려올 경우에는 물론 이게 이렇게 가서 여기랑 만나니까 예, 요런 자리도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정도입니다. 네. 이것저것 다 귀찮으면 다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은 제일 만만한 거는 이제 10단위. 그렇죠? 여기서 내려오면 760은 좀 가까우니까 뭐 여기서 왔다가 튕겨 올라가면 그냥 콜 사는 녀석으로 그냥 벌면 되는 거고 뚫고 내리면 일단은 10단위 자리 750선 요런 데까지 기대하고 요 동네 오면 이제 싹 대부분 팔고 조금 남겨서 여기까지 가는지 아니면 더 뚫고 내려가는지 한번 놔두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시장 급락이 오면은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튕겨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데는 풋을 정리하는 겸 또 콜도 이쪽 방향을 보고 조금 집어넣어 놓는 그런 자리 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서 먼저 780자리를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직전 고점 자리 한번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돌 것이냐 뚫고 갈 것이냐 그러면 콜 조금 사고 풋도 조금 사놓는 게 좋겠죠. 다시 이 자리로 시장이 지그재그형으로 다시 이 자리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마찬가지 이런 데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하겠다 라는 생각을 미리 해 놓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조금 기분 차트 모양이 그래 조금 약간 좋지는 않은 모습이라서 조정이 조금 있으려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지금 뭐 요새 우리 패턴이나 뭐 이런 분석은 하진 않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점에서 나타나면은 뭐 어떤 때는 이제 큰 흐름이 꺾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시장은 뭐 큰 흐름이 꺾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가려고 했는데 가는 척 하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냥 쭉 눌렀죠. 이렇게 쭉 눌렀습니다. 예.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괜찮아지고 있는데 시장의 상승세가 너무 빠르다. 그럼 좀 눌러야 할 때는 좀 눌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핑계가 나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핑계만 있으면 좀 빼서 너무 빨리 올랐어. 좀 눌렀다 가야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심스럽게 가다가 조금 강한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신호가 나오면 요거 이제 우리 며칠 동안 좀 다뤄왔죠. 예, 강한 상승이 나올 것 같은 모양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상승으로 강하게 전환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얘의 약발이 이제 여기 정도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그재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올라가더라도 지그재그로 가고 뭐 내려가더라도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뭐 그런 흐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 조금 눈앞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도 갈 것처럼 막 높이 올라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빠졌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서 금요일 아침에도 막 올라갈 것처럼 했지만 오후에 또 빠졌고 그러더니 요 동네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뉴스나 뭐 호재, 뭐 악재 뭐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늘 시장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대신에 요새는 좋은 게 있죠. 요즘에는 한번 사놓으면 이렇게 움직이면은 예, 최소 기대값이 한 5배 뭐 이렇습니다. 예. 그럼 양쪽으로 똑같이 뭐 10만 원씩 던져놨다고 생각을 해보지요. 양쪽 아침에 콜하고 풋을 여기서 동시에 사서 풋은 내릴 수도 있고 콜은 올릴 수도 있는데 사서 20만 원어치를 사서 던져놨다고 양쪽으로 했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얘가 5배가 되니까 20만 원 넣었는데 콜만 팔아서 50만 원 벌었 50만 원 됐다 그러면 수익이 30이죠. 예. 투자 원금 회복하고 예.
회복하고 나서 이 수익만 30입니다. 150%죠. 이런 일이 이쪽 반대편으로 벌어졌으면 더 컸을 겁니다. 풋이 좀 내려갈 땐 속도가 좀 빠르니까. 풋의 프리미엄의 상승 속도가 좀 빠르죠. 음.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 5배 정도 왔으면 대부분 정리하고 조금만 남겨놓는 거죠. 그게 콜이 됐든 풋이 됐든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이나 횡보 뭐 이런 정도가 올 수는 있다. 하지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언제든 또 뚫을 수 있다. 목요일 날 이렇게 큰 음봉 만들어 놓고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양봉 자체가 큰 건 아니었는데 금요일 날 아침부터 그냥 또 쭉 밀어줄 줄 예, 누가 알겠습니까? 예, 이 음봉이 기분 나빠서 아이씨 금요일은 조금 빠질 것 같은데 원래 좀 뭐 투심도 별로 좋지 않은 날이고 그렇 근데 그거와는 반대로 아침부터 이렇게 쭉 밀어버리면 그리고 직전 고점도 이렇게 뚫어버리고 그러면 굉장히 기대감이 또 커지죠. 어우 저걸 극복을 하고 양봉이 이렇게 크게 생겼으니까 오늘 또 올라가겠구나 하고, 하고 기대를 많이 하죠.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음, 그래서 우리 이제 양쪽으로 다 생각을 해둬야 된다. 네, 네,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금요일 날 그래서 그러면 옵션은 어떤 정도로 변동을 했나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전일 아 이걸로 대신할까요? 예, 다시 극히 귀찮으니까. 일단 전일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여기 정도에서는 살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월요일물이고 우리는 목요일에는 주로 목요일물을 다뤘기 때문에 예, 월요일물은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왔으니까 베스트 포인트죠. 이날 봤다면 베스트 포인트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매수인데 다음날 이날은 못 사고 사긴 샀지만 다음날 이렇게 아침에 시작할 때 어제 못 샀던 거 여기서 조금 사고 마찬가지로 풋도 뭐 여기 있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가격대들 우리가 좋아하는 건 사실 요런 가격대죠. 0.2 부근 요런 가격대들 사놓고 풋도 같은 가격대 애들을 같은 수량으로 이제 사놓습니다. 얘 말고 조금 더 낮은 애들 0.2 부근 애들 사놓고 던져놓는데 그럼 기대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여기서 기대하는 건 78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 옵션 차트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앞에 걸리는 데들이 있죠. 여기까지 갈 거냐, 여기까지 갈 거냐. 보통은 이렇게 내려오면 이 고점까지는 가주는데 중간에 이런 데서도 이익 실현을 좀 하면서 따라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에서 일부라도 여기 대비해서 아침 대비 3배 이상은 올라줬으니까 여기서 땡큐 하고 빼고 조금 더 기다려서 여기까지 가는 거에서 또 일부 빼고 나머지 조금 남겨서 더 높은 곳으로 가는지 이제 던져 놓는 거죠. 요 타이밍이 아마 요 780 부근 정도 됐었을 겁니다. 요거 닿는 요 정도. 그럼 할 거 다 했지요. 콜에서는 벌 거 다 벌고 할 거 다 했습니다. 물론 이걸 들어간 게 아니고 이걸 들어갔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뭐 5배, 뭐 한 7배, 뭐 그쯤 간 셈이죠. 다 6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파른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순간에는 이제 풋을 좀 사놓는 거죠. 조금 얘는 콜 좀 남겼고 더 가라. 그 순간에 이제 풋을 좀 사는 겁니다. 요런 데서 요 정도 되는 거죠. 네, 요 정도 가격대. 얘가 아니고 좀 더 싼 거, 얘들, 뭐 요런 애들. 또 지켜보는 겁니다. 더 갈 거냐, 아니면 더 갈 거냐, 아니면 돌아설 거냐. 돌아섰는데, 예, 기대값이 보이죠? 여기 요런 데 보이죠? 아침 고점, 오전 고점, 아침 고점. 예,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냥 넣어놓고 거기까지 가는지. 봤더니 얘가 이쯤 올라올 때 얘는 벌써 여기를 뚫었더라. 그럼 나오는 거죠. 한 5배 정도 되는 겁니다. 5배. 물론 우리 여기서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전에 미리 들어갔기 때문에 한 3배 조금 넘는 거죠. 그런 정도입니다. 여기 왔을 때. 뭐 더 가는 건 보너스. 다 대부분 정리하고 조금 남겨둬서 더 내려가면 여기 뚫고 이런데 아니면 뭐 760 정도 뭐 이런 데까지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갔죠. 그래서 시장에 이제 자연스럽게 짜투리들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남겼던 거, 그다음에 여기서 남겼던 거, 짜투리들이 이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남겨놨더니 어떻게 됐느냐? 예, 이렇게 돼버렸죠. 여기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 얘가 아니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할 수 없죠. 예, 이런 것들은 그냥 던져놓고, 아휴, 어쩔 수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퇴근하면 되겠죠. 네. 어차피 버린 것들. 네. 그 다음에 콜은 이제 여기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재진입은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안 내려왔기. 닿아야 뭐 들어갈 텐데 닿지 않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고. 대신에 풋은 한번 막판인데 예, 2시 반에 이제 여기 닿았던 거죠. 그래서 아 이거 해볼까 말까. 잠깐 할까. 그래서 그냥 장난삼아 막판이고 얼마 있으면 시장 끝나니까 톡 던져놨는데 그 녀석들이 이제 쪼르륵 조금 올라가줘서 요거는 이제 보너스 가줬으니까 다행이지 안 갔으면은 이거 추가로 날리는 거죠. 뭐 완전히 날리지는 않았겠죠. 여기서 들어가서 종가가 여기니까 종가에 그냥 팔고 나오면 되니까 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똑같다. 예, 똑같다.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다. 저점 매수다. 저점 매수. 그것도 이 모양이 이렇게 돌아오면 전일하고 연계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 당일날도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모양상으로만 보면 금요일에 이제 풋에서 조금 모양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조금 있죠. 네. 빨리 상승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에 상승 출발을 하고 이걸 넘으면은 예, 여기 또 한 이만큼까지 또는 앞에 요런 데까지 보이는 데까지 더 보이나? 예, 요런 데 또는 저런 데까지도 한번 올라갈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걸 노리고서 끝까지 쫓아가는 게 아니고 가면서 이렇게 위험한 동네에서는 적절한 동네에서는 조금씩 팔면서 따라간다. 요겁니다. 네. 무작정 저기 갔으면 좋겠다. 저런 데까지 가지 않을까 해서 무작정 저희 닿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가는 길에 예, 이런 데서 한번 정리하고 이런 데서 한번 정리하고 앞에 걸리는 데가 있는 것 같으면 조금씩 정리하면서 기다리더라도
여기까지 가기를 기다리더라도 중간중간 정리를 하면서 따라간다. 여기서는 90% 이상은 팔아야겠죠. 저기까지 갈지 어떨지 모르겠으니까. 중간중간에 오면서 정리하고 여기에서 이제 남겨야 되는 건 아주 극소량만. 뭐 10개를 사서 출발을 했으면 중간에 여기 왔을 때 뭐 한 3개 팔고, 3개 팔고, 뭐 이런 데까지 왔을 때 한 5개 팔고, 뭐 이렇게 와서 여기서는 네, 1개 정도만 남기는 거죠. 10개를 샀으면 10% 정도만 여기서 남기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지 기대해 보는 거고, 못 가면 포기하는 거고. 나는 저기까지 안 기다리고 여기까지 해서 그냥 다 팔을 거야. 그리고 오늘 매매 스탑, 오늘 퇴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예 정리를 다 하고 HTS 그냥 꺼버리는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려면 저 앞에 보이는 어떤 저항들에 관해서 저항들 또는 이쪽에서 보이는 어떤 기대값들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주요하게 작동하는 건 요 10단위, 또 10단위, 그 다음에 지난번에 뚫었던 개파단. 여기는 요번에 뚫리면은 좀 더 뚫릴 수도 있겠죠. 이런 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뭐 왜 내려가는 얘기만 하냐? 왜 내려가는 얘기를 먼저 했냐면 이 모양이 이제 또 올라가려다가 그냥 그대로 쭉 밀린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 내려가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죠. 콜도 여기 물론 이걸로 봐서는 내일 아침에는 뭐 이거 다 깨겠죠. 더 밑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어쨌든 1차적인 목표는 이 라인까지 돌아오는 게 1차적인 목표. 여기도 마찬가지죠. 금요일도 1차 목표는 여기까지 돌아왔을 때가 1차적으로 매도하는 자리. 여기서 이제 막 흔들리죠.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 도로 내려갈 것이냐, 막 싸우다가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고쳐 잡은 겁니다. 네. 거기까지만 오는데도 그래도 뭐 더블 조금 더 됐나? 더블 정도만 됐습니다. 더블 정도. 예. 투자금이 아까우면 여기서 그래서 원금만 뺄 수도 있습니다. 원금 정도 빼고 나머지 오늘 뭐 도로 내려가면 뭐 좀 씁쓸하겠지만 그래도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더블을 벌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여의치 않다 싶으면 좀 불안하다 싶으면 기다리지 못하겠다 싶으면 원금 정도만 빼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모습처럼 이 밑에서 시작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때는 요런 데 정도 다시 올라갔다가 요런 데 정도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콜도. 그다음에 거기 와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도로 내려갈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이런 라인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기대하는 값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기대값은 여기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콜이건 푸시건 뭐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뭐 사실 이런 정도 10단위 이런 정도로 설정을 해놓는 것도 괜찮죠. 10단위 10단위에서 나는 이제 뭔가를 이렇게 바꾸든지 팔든지 이렇게 하겠다. 그렇고
네, 크게 보려면 뭐 그 코스피 200 지수 차트만 가지고 보려면 그런 것들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뚫리더라도 갔다가 돌아오니까, 예, 780도 마찬가지죠. 뚫리더라도 돌아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 예, 뭘 하든 이제 월요일 아침에는 이제 양쪽으로 조금 양매수를 하더라도 기대값은 이제 이런 자리까지 이거보다 더 훨씬 빠지겠죠. 예, 많이 빠져서 시작을 할 텐데 돌아오면 최소한 얘까지 간다 그러면, 네, 그에 맞는 뭐 적당한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죠. 기다리는 건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2차는 여기, 3차는 저기,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풋도 마찬가지입니다. 풋은 일단 이 모양만 보면 월요일에는 콜보다는 풋이 더 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그 반대로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되면은 콜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신에 기대하는 기대값은, 네, 여기서 들어가도 여기까지 기대하면 한 5배 나오는 거죠. 네, 더 위에 요런데, 예, 그럼 7배, 더 위에 요런데, 네, 10배, 더 위에 요런데, 예, 14배, 13배, 뭐 그 정도 되겠죠. 저기는 18배, 이렇게 될 겁니다. 기대하는 게. 하지만 끝까지 기대하는 게 아니고, 우린 중간중간에 팔면서 쫓아간다. 예. 오늘 집어넣은 투자금을 빼는 게 1차적인 목표. 그러니까 콜이건 풋이건, 콜하고 풋하고 같이 넣으니까, 예, 양쪽 합쳐서 뭐, 아까 10만 원 예시 드렸는데, 10 넣었다 그러면은 20이 되겠죠. 첫 번째 목표는 뭐든지 간에 이 20을 먼저 회수하는, 예, 이거 회수하면은 오늘 투자금은 제로가 되죠. 예, 투자금 제로고, 그다음부터는 나머지는 뭐 콜에서 났든 풋에서 났든 나머지는 오롯이 수익입니다. 예, 어디로 가든 신경 안 쓸 수 있는 거죠. 기다려 보려면 이거부터 구해 놓고 기다린다. 저기까지 기다린, 저 위까지 기다리더라도, 여기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중간에 일단 이만큼은 빼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뭐 가다가 다시 힘 빠져가지고 갑자기 푹 빠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것도 못 건질 수가 있으니까. 음,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금은 챙기자. 그래 놓고 기다리더라도 기다려보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 버티기가 힘들죠. 계속, 뭐,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다시 떨어질까봐 두렵고, 예, 시장이 내려가면 내가 지금 안 사면 이게 바로 반등할 것 같아서 아깝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기회를 놓칠까봐 너무들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기회를 놓칠까봐. 근데 오늘 놓쳐도 내일 또 있으니까, 아니면 이따 오후장에 또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이 뭐 어떻게 된다고 얘기가 있더라도, 세상에 아주 좋은 뉴스가 나오든
아니면 아주 나쁜 뉴스가 나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할 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의 예상이죠. 뭐 만일에 시장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여기 왔네. 전번에 받쳤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올라갈 거야. 예, 이런 식의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 왔으니까 일단 반등하거나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뚫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뭐 콜을 조금 사고 풋은 일단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다 정리하고 조금 남기고 걔하고 비슷한 금액의 콜을 조금 사고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항상 양쪽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겁니다. 예.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죠. 또 내려갈 때는 한없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 다들. 그러니까 적당한 데에서는 이익 실현하고 부담 없는 금액 정도만 남겨서 혹여나 추가로 더 떨어질까 또는 혹여나 추가로 더 올라갈까에 대비해서 조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반대쪽도 조금 사놓을 수 있죠. 그것들이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런 것들이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줍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진입하는 기본 포인트고요. 근데 콜에서는 그런 게 없죠. 올라가더니 아직 거기까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이런 데서 좀 넣어볼 수는 있겠죠. 이렇게 가서 여기 이런 데 왔으니까 이런 데서 좀 넣어볼 수는 있겠다. 너무 안 내려왔으니까 더 내려왔으면 살라고 대기 타고 있는데 안 내려오니까 중간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서 조금 넣어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거기서 넣었어도 주말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서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시간 때문에 프리미엄이 자동으로 주말에는 빠집니다. 무리할 필요 없다. 월요일에 다이나믹한 시장을 한번 기대해보자. 뭐 이런 정도로 하고 그냥 아까 짜투리 남겨둔 것들 그런 거 가지고 만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말 시황 한번 살펴봤고요. 요거는 좀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OECD 국가부채 비율 가지고 좀 제가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경제지표들 여러 가지 조금 가끔 들여다봅니다. 가끔 들여다보고 그러느라고 찾아봤는데, 일반 정부 총 부채 비율이죠.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45.9, 2020년에 45.9에서 조금씩 늘어서 2023년에 50.7 이렇게 나오는데,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주체들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대충 이런 정도입니다. 2024년까지 46%. 여기는 이제 2024년 것까지는 안 나왔고, 그런데 2023년 숫자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게 약간 요런 거에 집어넣는 수치들이 조금씩 달라지면 퍼센티지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쨌든 5% 정도 차이는 늘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건 2024년 자료인가 봅니다. 우리나라가 2023년까지밖에 안 나온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50.7이죠. 2025년도 요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죠.
예, 코로나 때 늘어나 봐야 뭐 2%, 3% 정도. 여기도 뭐 해서 토탈 해서 한 3, 4%, 4% 정도, 5%? 5% 잡죠. 예, 5%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렇게 일본을 볼 때마다 얘네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죠. 일본의 국가 부채는 250%가 넘습니다. 뭐 여기는 뭐 240%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살고 있는 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예. 물론 엔화가 이제 준 기축통화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얘는 준 기축통화라 치고, 그럼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어떠냐? 미국 지금 국가부채, 예, 158%에서 점점 그나마 조금씩 줄여가지고 136%, 뭐 2025년에 한 130%대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아이고, 근데 뭐 몇 년 동안 줄지도 않았네. 1% 정도 줄었으니까. 계산 주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한 130%대.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일본이 미국보다도 2배나 무리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잃어버린 4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죠. 예. 정부가 갚아 나가야 되는데, 얘네는 지금 긴축 재정을 한 20년은 더 긴축 재정을 해야 돼서 이걸 계속 줄이지 않는 한은 일본은 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트럼프처럼 완력으로 뭘 하겠다. 근데 일본은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예.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싶겠죠, 지도. 아시아에서 패권을 갖고 싶은데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일본이 그 패권국의 야망을 아베 때 뭐 계속 드러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겁니다. 예, 경제가 문제니까 힘으로라도 트럼프처럼 힘으로라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되죠. 계속 견제 들어갑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요 정도 가지고, 예, 우린 더 늘려도 돼요. 늘려도 돼. 이거 가지고 아주 알차게 지금, 예, 그, 그 이상한 정부 3년 있었지만은, 예, 그나마 알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유럽 좀 볼까요? 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뭐, 체코 같은 애들은 뭐, 원래 조금 좀 덜 사는 나라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예, 프랑스, 예, 독일, 예, 그다음에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 이 지경입니다. 이거 지금 이탈리아 난리 났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우리하고 견줄 만한 나라들은 뭐 영국, 예, 영국도 100%, 그래 영국은 많이 뺐네요. 그나마 100% 안으로.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 호주도 뭐 이런 수준입니다. 호주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죠. 우리하고. 지금 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국가부채가 기축통화국인 네, 미국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기축통화 발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들이 이만큼 해서 간신히 이제 꾸려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블을
가고 있는 이 일본이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2023, 24 뭐 이런 자료고요. 그 전에는 어땠냐? 이건 이제 연도가 2016년 걸로 보죠. 네. 2016년, 17년 이렇게 연도가 있는데요. 어디를 좀 볼까? 2016년, 17. 대한민국 46.1% 그랬습니다. 46.1. 46.1인데 10년 지난 2000, 요 통계로 봐서도 50.7이니까 우리는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미국 2016년도에 73.8%였죠. 뭐 여기 106이라고 치는 거는 전체 정부 채무니까 예, 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걸로 따지더라도 대한민국 어디 갔냐? 대한민국은 33%였네요.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미국은 어땠냐? 예, 전체로 따지면 106% 그렇습니다. 지금은 130%죠. 아까 요거였죠. 예. 그 다음에 일본 어땠냐? 일본 이때도 234%, 237% 이랬습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죠. 중국은 뭐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중국이 어디 있나? 없네. 뭐 여길 없네요. 뭐 어쨌든 중국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차이가 크죠. 예. 아마 이거는 중앙정부 얘기한 걸 거고 이건 전체 지방정부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 같은데 차이가 크죠. 지금은 한 80%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요게 지방정부 포함하면은 많이 클 것 같죠. 중국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80이면 한 240%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도.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우리 IMF 때 그때 기준으로 일본하고 우리하고 격차가 11배 정도 났었습니다. 11배. 예. 지금은요? 한 2.5배? 이젠 2.5배도 안 될 것 같은데 2.5배도 몇 년 전 수치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딱 그 인구 비율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1인당 GDP가 우리가 좀 높죠? 예, 역전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97년 이전에 IMF 맞기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전에는 한 90년, 80년 이런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격차가 더 컸겠죠? 11배가 아니고 한 30배, 40배 정도 차이가 났었을 겁니다. 옛날에 80년대에는 일본이 GDP의 1% 정도를 국방비로 쓴다고 했는데 그것도 억눌려서 확대 못하게
그게 예, 우리나라 국방비 전체 금액하고 거의 맞먹었죠. 예,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니죠. 예, 그 당시 얘기입니다. 그 당시. 네, 어쨌든 이런 거는 뭐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 필요할 때 조금씩 봐두면 나중에는 어, 뭐 어떤 언론에서 얘기할 때 그게 어느 정도가 거짓말이고 어느 정도가 참말인지는 알 수 있죠. 예. 제가 요새 그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일 중에 하나는 언론을 앞서간다는 겁니다. 예. 계속 의제를 발굴하고 계속 예, 그것도 다 실황으로 중계를 하죠. 중계하고 예. 그러면 언론들이 얼마나 그걸 보고서 거짓말을 많이 못하겠죠. 증거가 있으니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으니까. 단어만 가지고 장난치는 얘기도 쉽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거미 논법이라고 있어요. 거미. 예, 조중동에서 많이 쓰던 건데, 특히 조선일보에서 많이 쓰던 건데, 거미 논법이 뭐였냐면, 거두절미하고, 어떤 단어만 하나 쏙 뽑아서 그걸 가지고 연락에 까지요. 예. 문맥을 보지 않고, 문맥에 대한 얘기를 하는 듯 안 하던 듯 슬쩍 넘어가다가, 예, 단어만 가지고 겁나게 공격하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네가 필요한 단어만 뽑아 써서 거미 논법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1차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언론보다 한 발 계속 앞서가고 있죠. 한 발이 뭡니까? 한 10발씩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나오는 의제들을 예, 국민들 앞에서 영상을 찍어서 생중계로 그걸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계속 앞서갑니다. 언론들은 그 받아쓰기 하는데도 아마 지쳐가고 있을 겁니다. 네. 언론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3대 권력 중에 3대 권력인가 4대 권력. 네, 입법, 행정, 사법, 그다음에 언론. 네, 4대 권력 중에 하나겠죠. 하나인데 이들이 권력화된 이유가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검찰도 마찬가지죠. 권력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해왔는데 예, 그러면서 이들에게 부여해준 권한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는 네, 꼬리가 개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언론은 네, 밤의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불려왔던 게 사실이고 예, 자기들이 입맛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은 펜으로 공격을 하고 그랬었죠. 예. 근데 지금은 받아쓰기 하는 것도 아마 바쁠 것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예, 요 정도만 하지요. 예, 그리고, 시장은 올라가면 계속 갈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그건 하루하루의 움직임에서도 마찬가지다. 올라가면 계속 갈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자꾸 사고 싶죠. 근데 그러지 말고, 예, 적당히 올라가고 적당히 내려오니까 적당한 데서 적당하게 정리하면서 가자. 네, 그런 정도입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날도 있죠. 하지만 이날도 어땠습니까? 어디까지 갈 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갔다가 어느 순간엔 돌아온다. 네. 그리고 그날 예, 어느 순간에서 이렇게 멈추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도 따라가려면 10포인트 단위로 따라가든지. 맞, 예, 그럼 되겠죠. 네. 10포인트 단위로 정리하면서 단계적으로 분할 매도하면서 따라가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쪽 애들도 마찬가지. 네, 오늘 주말인데 오늘 조금 길게 한 것 같네요. 예, 1시간이 넘었습니다. 예, 제가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까지 한번, 국가 부채 문제까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뭐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은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네. 네, 요 정도에서 마치고요. 남은 주말 오후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